비망록에 보면은 실제 이혜훈이 자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적어놨다는 거예요. 2017년 9월 18일 김정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이혜훈 입건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비망록에 보면은 19일, 20일, 21일에 이걸 어떻게 막았는지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최동욱 청장께 전화했다. 할 수 없이 수임 계약서에 사인했다. 착수가 7천이다. 성공보수 5천. 할 수 없이. 이거 되게 너무 솔직한 말이네요. 그리고 최 변호사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통화했다 함. 검찰 왈 내일 지휘 내린다. 입건 허락은 아니고 수사 보강 지시 내린다.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경찰에서 이혜훈 씨가 그 당시에 그 유관순 협회 관련해서 이제 그걸 우회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 관련된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의혹으로 내사 중이었던 거. 여기서 경찰이 이거를 본수사로 전환해주세요라고 3번이나 올렸는데 진짜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로비가 통했는지 3번이나 다 이거 수사할 필요 없어라고 검찰에서 막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혜훈이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혜훈 후보자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을 때 이게 2015년부터 17년에 있었대요. 이때 서울의 한 상가연합회가 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가 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했고 기부받았던 5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갔대요. 이러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그 당시에 깨끗했다면 착수금을 7천만 원이나 주고 성공보수를 5천 주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5천만 원 기부받았는데 자기는 착수금을 7천만 원을 줘. 그리고 성공보수 5천을 내. 그러면 1억 2천은 들어간다는 건데 자기가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큰 일이 벌어질 만한 위험한 일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이 비망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비망록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비망록은 내가 작성한 적도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최동욱 총장께 전화했다. 할 수 없이 수임하기를 사인했다.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 지휘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 입건 지휘 내리면 그때 대응방안 강구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를 왜 받나?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최동욱 총장께 전화했고 최동욱 총장이 수임해야 일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수임에 사인했다. 이런 내용이 다 그대로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해당 비망록이 쓰이기 전날에 진짜 경찰에서 입건하고 검찰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이 돼 있대요. 최 전 총장을 변호사로 수임했다고 쓴 다음 날인 9월 20일 비망록에는 A 변호사가 공안 일부에 가서 하명 수사, 초고강도 장기 수사, 부당 수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 진술도 듣지 않고 입건 지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어필하고 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혜훈 후보자 아니면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최변이 윤장과 통화했다라고 했던 그 다음 날인 9월 21일 기록에는 A 변호사가 6시 34분에 연락했다. 검찰 왈 내일 지휘 내린다. 입건 허락은 아니고 수사 보강 지시 내린다.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냥 보강 수사하라고만 하고 입건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찰청장까지 나섰는데 입건이 3번이나 막혔다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일보가 그 당시 그 윤석열에게 로비했다라고 하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전해서 확인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속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 수임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했대요. 근데 내가 사건 수행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며. 그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거나 뭔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이혜훈 후보자가 이 관련 사건을 최동욱 혹은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다 적혀 있대요. 2017년 9월 14일에는 비명록에 이렇게 써놨대요. B 의원이 C 장관에게
그 이철성 경찰청장의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2017년 9월 29일에는 청와대 유력 인사 D씨의 최대 후원자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B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중앙일보가 물어봤더니 실제 중앙일보랑 통화하면서 그 B 의원이 이랬대요. 이 후보자가 당시에 나를 만나서 해당 사건 관련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더라. 나 그 기억은 있다.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내가 정말로 그 장관에게 사건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실제 그때 있었던 일이 이 비망록 내용이 정확히 일치를 하고 비망록에 적혀있는 그 당사자들도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을 정확히 나오잖아요. 와, 이렇게 되면 이 비망록을 누가 썼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사자만 알겠죠. 다른 제3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혜원 의원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 말을 좀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고 실제 천하람 의원도 변호사인데 자기가 이 비망록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나 고소해라. 이혜원 억울하면 고소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이거 관련해서 저를 고소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혐의로 고소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얼마든지 하시라라고 고소 못할 거예요. 고소하면 네, 수사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또 속보로 이혜원 후보자가 과한 표현 나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과한 표현 뭘 말하는 거죠? 아마 고소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일지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뭐 본인이 했던 행적도 있고 보통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저주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구에게 서운했던 거. 일기장 같은 거는 일기장이네. 뭐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단순 일기는 아니고 네. 어떤 일정에 관한 내용들이나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윤석열 총장을 통한 뭐 무마 이런 것처럼 법률 분쟁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뭐 전략 메모나 혼자만 썼던 내용이 아니면 그 뭡니까? 누군가 보좌진과 같이 공유하는 몇 사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뭐 우선 제가 지금 쭉 봤을 때는 문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명이 썼고 후보자 본인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걸로 대표적인 게 본인과 가까운 종교인께 종교인? 자기가 이제 낙선 기도를 하는 동료 의원들의 명단을 종교인한테 주면서 같이 낙선 기도를 해달라. 어머나. 떨어지게 해달라고? 네, 이거는 더 이상은 사적인 이슈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종교인에게 낙선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이게 어떤 규모로 얼만큼 광범위하게 부탁을 했는지는 아직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되지만 낙선 운동도 선거 운동의 일환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한 어떤 도덕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선거기 운동 기간 아닐 때 낙선 명단을 전달한다는 게. 낙선 기도 요청했던 시기가 지난 총선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전이기도 그 전전 총선입니까? 국민의힘 그 전. 주로 그래서 대부분 다 뭐 보수 진영에 당연히.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저는 이혜원 후보자가 기획 예산처 장관이 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혜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상황에서 그만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는 지금 수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방배경찰서도 지금 수사 들어갔고. 근데 만약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려줄 거예요. 거기서 제명됐는데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완전히 자기는 인생 끝나는 거지 이제는. 그리고 진짜 지금 현재 75억 정도 된다는 그 레미안 원펜타스 그 아파트가 진짜 비싸거든요. 입지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진짜 깨끗하고 그 동네가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대한 청약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받으면.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돈 벌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징역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는 여기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진짜. 이제는 이 사람은 그러면 이혜원 후보자는 자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이 통과를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청문회 하는 자리는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의혹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되지도 않아. 근데 되지도 않고 옛날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던 것들이 다 나와. 자기만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